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10%포인트 넘게 뒤지긴 했는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당의 조직력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직 동원 능력이 승패를 갈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의원 한 100명 정도가 결합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은 한 40%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당협위원장도 상당히 많이 결합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뭐 이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닥표를 훑거나 조직 동원 능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측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을 봤을 때에도 홍준표, 윤석열 서로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당원 표심 한 23%가 났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신규 당원이 되고 가입을 하긴 했지만 역시 50대 이상이 65%, 영남이 한 43% 차지했는데 그걸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예.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였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에. 근데 두 사람은 내부에 적하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당 분당하기도 했었고 또 분당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둘 다 패배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하고 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후보는 상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예. 상징성을 가져갔다. 이게 이제 승리의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나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다는 거죠. 정치 경험이 이제 4개월 됐어요. 그렇죠. 직전에 검찰총장만 했습니다. 정치에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책도 잘 몰라요. 일종의 그 상징성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베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한 베팅을 한 예. 것이다. 그런 그럴 면들도 수도 주목을 있겠죠. 해봐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7월 30일이니까 정치인이 된 거는 100일이 조금 안 된 그런 셈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상대편 후보가 상처가 있다고 하는 반사이익을 좀 누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아무튼 그런 걸 선택을 그걸 했다는 하나씩 거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한번 좀 쭉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죠.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자, 뭐 원팀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경선 중에 계속 다른 후보들과 비방도 있었고 서로 간의 감정도 약간 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398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에 반대죠.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도대체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걱정이었던 거. 이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화학적 결합을 얼마나 지지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큰 숙제로 남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후보들 간에 갈등이 심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훨씬 갈등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 간의 갈등이 사실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마스토론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실언, 망언, 전두환 옹호 발언, 그렇죠. 심지어는 왕자, 손바닥 왕자에다가 무속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그 후보들이 깨끗하게 승복했다, 형식적으로는 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캠프에 들어가 있던 인사들이나 아니면 당원들까지 또 지지자들까지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도 지금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네. 국민의힘도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민심하고 당심이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당원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홍 후보가 SNS에 민심을 당심이 뒤엎어버렸다고 쓰긴 썼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유명 커뮤니티,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예. 나 이제 투표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실망한 여론들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걸 온전하게 안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그러는 어려워 중에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인이나 장모 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저런 이제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서 뭔가가 터지면 그것도 대선에 미칠 영향은 뭐 크긴 크겠죠. 그러니까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쟁을 했던 거잖아요. 다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도로 주행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포뮬러 1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주형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느냐. 예.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자들이 좀 더 냉혹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더 바라볼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왔는데 윤 전 총장과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얘기는 사실은 당내 주자들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많이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전체가 함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 배우자 그리고 장모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럴 때 윤석열 후보가 대처했던 방법은 결혼 전의 일입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처였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의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유권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게 홍준표 후보한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뒤진 그 문제란 말이죠. 그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거는 당에서 실시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선 본선 투표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인데 거기서 10%포인트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너무 위험한 승부수를 던질 건 아닐까? 이제 근데 이 얘기가 가장 뼈 아픈 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일 거예요. 이거는 다시 되돌리기에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전두환 옹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서둘러 사과를 하면서 빨리 더 봉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개서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이건 호남 여론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중도층,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윤 전 총장과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예.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2040 세대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그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뭐 어떤 공을 들여야 될 부분들도 있을 예. 거고요. 아마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맞대결이나 마찬가지인 양강 대결을 펼칠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소감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오늘 들렀는데 사람들 꽤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도. TK 마음을 흔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니요, 흔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TK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TK 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네요. TK가 굉장히 보수화 경향을 띠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까지도. 이명박, 예. 박근혜. 박근혜까지.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에요.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TK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재명이란 후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북 출신입니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안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K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최대한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표가 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 TK에서 한 20%나 가져가면 표를 그거는 이전에 민주당이 갖고 오지 않았던 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큰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가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TK의 마음을 흔들고 갖고 오는 문제도 있고 또 두 후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당체 잘 안 보인다. 자기 주요 지지층한테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면서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그래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쟁이라고 하는 건 혼자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상대편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기면 상대편이 딸려오고 내가 조금 줄다리기 줄을 놓으면 상대편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층을 놓고 서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사람 부동층의 마음에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마음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정계 진출 선언하고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점은 중도 확장일 거야 이렇게 그랬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정반대 길을 걸어왔어요. 우양우를 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번에는 다자구도가 한번 펼쳐질까? 강력한 제3지대 후보와 함께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 근데 그거 국민의힘으로. 다 버리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에서도 오른쪽에 더 지지를 많이 그렇죠. 받는 오히려. 이런 후보가 됐다는 건데요. 제가 왜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강점을 지금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586 세대하고 결이 다른 후보예요. 예.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중도 실용, 실천, 과단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살리면서 밀고 나가면 중도층이 같이 움직여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뒤늦게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메시지가 자꾸 혼재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두 게 후보가 냉정할 또 것 어려운 게 같습니다. 뭐냐 하면 좀 더 축조 심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비리 수사 의혹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 다 같이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장군 멍군이 돼버리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두 가지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이 있을지는 뭐 좀 더 두고 보긴 두고 봐야겠죠. 권력의 어떤 힘을 좀 실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장동보다는 아마 고발사주 의혹이 훨씬 더 심각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에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 밑에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검사들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 문건 만들겠다고 장모 대응 문건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지금 후보가 거기서 책임이 없다고 마냥 비껴나가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왜 대장동 문제가 이렇게 더 여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민감하게 부동산과 봐요? 특혜하면 벌써 그렇죠. 열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정면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 경찰까지 다 달라붙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수사 결과 나와도 대선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 의혹을 완벽하게 털지는 못하더라도 대장동을 빨리 극복하는 게 윤석열 후보보다는 단점의 측면으로서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시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만이 겨루는 건 아닙니다. 두 후보는 겨루는 게 아니고 사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있고 뭐 그 뒤로 뭐 김동연, 허경영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잠깐 제껴놓고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각각의 후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냥 사자구도로 그냥 그렇게 간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해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제가 볼 땐 심상정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순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마 단일화 대상으로서는 제일 먼저 오른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싶고요. 있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단일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지막 막판으로 갔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느냐. 압도적으로 부동층을 갖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뭐 2, 3%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오면 아마 그냥 무시하고 가도 그 지지층이 딸려올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5% 정도만이라도 갖고 간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어느 쪽이든 손을 내밀 텐데 안철수 대표는 이전처럼 단일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두 번 당해봤냐 뭐 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단일화 효과 안 나타날 거거든요. 아마 지난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연정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쪽이 과감하게 받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를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 오늘 국민의힘 후보 확정 소식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